네, 투자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보실 분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오늘 장 분위기도 싱숭생숭합니다. 하락장 대처법.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좀 타파할 수 있을까? 좀 오늘 전략 세워보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조정의 끝은 어디인가? 일단 그거를 예측하면 이제 신이겠죠. 그럼요. 신인데 네. 다만 이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4월 2일의 상호 관세고요. 관세 전까지 계속 좀 하락폭이 깊어질까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딛고 그래도 좀 횡보하는 모습이 그려질까 후자였으면 좋겠거든요. 대표님 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후자였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서 저희가 딱 대기할 때 조정의 끝은 어디인가 딱 혼자 읽어보셨는데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네. 나도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공매도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오늘 아침 시장 제가 사실은 개장도 하고 왔었는데 개장 때 보니까 시작 자체가 시퍼러더라고요. 코스피 아예 다 팔았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한두 종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팔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10시, 11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기존에 조금 낙폭이 있었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합권이나 소폭 상승을 조금 유지하는 걸 보고 야 그래도 의외로 빨리 회복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호관세가 이제 2일 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자꾸 열어둡니다 한쪽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뭐 니네가 그 이후에라도 얘기하면 우리도 또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라는 이렇게 유연한 대처에 대해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많이 또 안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번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그래도 상승 종목이 있는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2주 전부터 사실 이미 조금 맞을 종목들은 맞았습니다. 조선, 방산, 뭐 전력 우리가 조금 실적이나 기대감을 조금 안전하게 둘 다 가지고 있는 섹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외로 조선도 의외로 조금 버티는 거 보이실 거고 뭐 피팅 업체들도 조금 버티고 있더라고요. 기자재 업체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불안한 심리를 너무 과대하게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이면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4월 2일 이후에 이제 지수의 흐름은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반등을 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계속 횡보할 거냐? 어떻게 이거는 볼까요?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그 트럼프가 얼마 뉴스에 이게 떴더라고요. 트럼프가 일기 때 거짓말만 3만 번 이상 했다. 그만큼 이제 3만 번이나? 이 입에서 네. 나오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선은 막 던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관세 이야기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1월 달에 취임식 하면서 그래도 이제 상반기 때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글로벌 IB나 아니면 국내 증권사들에서도 예측치는 거의 이제 그렇게 시기가 나왔었거든요. 하반기 때는 조금 안정될 거다.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방향성을 뭐 이렇게 잡기에는 트럼프 뇌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상황을 보시긴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금요일에도 또 조정을 당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좋게 가다가 또 2, 3일 빠지고 그 전보다는 회복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무턱대고 그냥 불안감 때문에 조금 빠졌다라고 하면 그래도 중간중간 회복은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는 온다. 계속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미증시가 하반기에는 네.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내 증시도 계속 이렇게 부진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저희가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잘 나갔던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 있었는데 지금 의외로 최근에 증시를 보면 중화권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도 최근에 정말 많이 반등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인 수익률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뭐 한 2주 정도 공매도 때문에 조금 빠진 건 있지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잘 나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은 괜찮을 거야 라는 게 컸었다라고 하면 그래 미국도 그래도 힘들어질 수 있어. 근데 이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트럼프도 한 자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소가 되려면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텍스를 거의 무기처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 불안해서 빠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딱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하반기 때는 또 역시 미국은 강했다. 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구간이어서 정확하게 침체다 아니다 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오늘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시장의 급락세가 과연 공매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크게 국내 이벤트로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매도고요. 4월 2일이니까 우리는 4월 3일부터 이제 시장에서 적용을 받겠죠. 상호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플러스 알파 하신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이 이번 주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영향권에는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주르륵 다 빠졌던 이유들을 본다라고 하면 우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져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도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대차 잔고가 늘어난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요. 제일 높은 게 2차 전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요. 아, 반도체예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기준. 네, 그 아랫단이 2차 전지고요. 네. 그 밑에가 바이오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소부장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대차 잔고가 늘었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팔 준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넘기도 했었고 의외로 박스에서 상단에서 오래 버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차 잔고가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AI 거품론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S가 뭐 임대 취소했다라는 얘기 나왔죠. 알리바바가 또 결론은 이거 굉장히 거품이다라고 얘기. 근데 좀 말이 웃긴 게 그 얘기하고 나서 이틀 뒤에 알리바바도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뉴스 기사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뒤말이 안 맞기는 하는데 거품론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어찌 됐건 조금 조정을 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대차 잔고가 조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 이제 2차 전지랑 바이오 섹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섹터들은 사실은 기존에 뭐 조선 방사는 항상 공매도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야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되면 타겟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미리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가 매력이 있고 또 수주 얘기 나오고 실적 시즌 다가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놨다가 잘못하면 쇼커버링 또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손실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조금 올라가 있는데 덜 빠져 있는 애들 뭐 있지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2차 전지가 의외로 최근 들어서 회복을 조금 했습니다. 네. 뭐 ESS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었고 너무 저가다라는 뭐 저가 매력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사실은 조금 흐름 자체가 뭐 기존 대비해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차 잔고가 이쪽으로 타켓이 조금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온 게 H1B랑 유한양행의 대차 잔고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셀트리온이랑.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쪽도 사실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이오에도 세금 부과하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이쪽까지 또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번 주는 공매도 구간에 어찌됐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하루 대차 잔고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어렵진 않아요. 그냥 본인들이 쓰시는 MTS나 HTS 들어가서 대차 잔고 보시면은 장 끝나고 나서 기존보다 얘가 갑자기 또 늘었네.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장에서는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 심리가 지배하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단에서 지금 공매도 세력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바이오 쪽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테오젠이 오늘 굉장히 잘 가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새로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네. 알테오젠은 최근에 또 그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을 했고 키트로다 SC 출시일도 확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오늘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건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서 바이오 섹터가 전체 다 그럴 거야라는 것보다는요. 실적이 기반하거나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쪽은요. 사실은 공매도 나오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 갑자기 딱 나와버리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어찌됐건 숫자로 찍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매도를 만약에 대량으로 한다? 그러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매도보다는 어찌됐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조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회복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에서 제가 HLB 말씀드렸잖아요. HLB 같은 경우는 또 반대라고 봐요. FDA 승인이 불발이 됐습니다. 다시 보완해라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쭉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들은 이제 똑같이 해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다. 중국 쪽에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빠르면 5월이고요. 해소가 되는 게 해소가 돼서 5월 달에 그러면 재승인 심사를 넣고 7월 달에 결과가 나오거나 늦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로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세요. 이제 3월 말이에요. 오늘 기준. 그러면 4월 상호 관세 시작하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관세 이야기가 거의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올해 초에 예상했지만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고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 기대감만으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공매도의 타겟이 안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네. 건 어때요? 대표님 말씀처럼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지만 실적도 좋고 괜찮다면 숫자가 찍힌다면 뭐 쇼커버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매수 포지션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들을 수 있죠. 그런 실적 종목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저희가 알테오젠도 얘기를 했고요. 네. 유한양행도 대차 잔고가 조금 늘기는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경우에는 삼바는 심지어 대차 잔고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찌됐건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의외로 셀트리온이 대차 잔고가 느는 걸 보고 네. 저는 이거 그래도 지금 잠깐 조금 늘기는 했지만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자체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네. 거의 지금 횡보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실적 시즌들 되기 시작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안전하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의문이 사실은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나면요. 방금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반대 포지션으로 빨리 손바뀜이 그렇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실적 괜찮고 수주 이슈 계속 나오는 쪽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셔도 네. 상관은 없다. 바이오 이외에도 그런 종목이 있습니까? 바이오 이외에도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선 같은 경우가 오늘 그래도 의외로 시작할 때는 빠졌지만 10시, 11시 넘어가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손을 놓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선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조금 빨리 끝냈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살까 팔까 버틸까 바로 지금 시장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님 같으시면? 버텨야죠. 저도 그냥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꽉 잡고 있어요. 정리 저도 하나도 이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네. 이제 개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할 때 이제 저희들도 이제 포트 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짭니다.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는데 사실 이제 3월 말일이다 보니까 3월 중순 정도까지는 포트에 괜찮은 섹터들을 넣어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전하게 잘 가는 애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조금 빨리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그래도 한 번쯤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들을 대부분 하셨을 텐데 미리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을 던진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반대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전력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 네. 전력이 고점 대비하면 30% 이상은 다 빠졌단 말이에요. LS일렉, 효손중공업, HD현대일렉 다 빠졌어요. 왜 빠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첫 번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야,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그러면 전력기기 별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미국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많이 낮출 거다. 낮춰서 어찌됐건 뭐 많이 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LNG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은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조금 미국이 가던 속도를 늦춘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빨리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좀 빠져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는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빨리 회복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오션 제외하고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미리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 움직임을 보니까 아침에 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실적이 현재 찍히는 실적 자체가 21년 하반기 구간이랑 22년 초반 구간에 수주받은 게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피팅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현금 시드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현금 비중이 예를 들면 뭐 한 30%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상황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절반 이상 현금 비중이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방송 질문을 따로 준비했는데 다 다 얘기해 해버렸어? 다 주셔가지고 해버렸어? 일단 다음 키워드 네. 보겠습니다. 매수 기회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은 기회 섹터, 이제 섹터를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옵니다. 3% 빠지고 있긴 한데요. 매수한다는 것은 그래도 여기서 더 빼지는 않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요즘에 그래도 좋은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반도체 쪽이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다시 박스를 조금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1번이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에서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들도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레거시 쪽에서는 혼자서 빵 터지셨네요. 혼자서 대답을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이제 레거시 쪽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2분기부터 그 레거시 쪽 가격 자체가 하방이 경직이 되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그 박스 상단 부분에서 오래 버텼어요. 그다음 오늘 빠지는 것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기회가 조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HBM 관련 장비주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반도체 잘 알고 계실 텐데 대차 잔고가 의외로 한미반도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왜 늘었을까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네. 캐펙스 투자. 그게 조금 제한적인 구간에 들어간다? 한미반도체 현재까지는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쪽은 사실은 고민거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그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까지는 작년 기준보다는 많이 늘렸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근데 내년에는 상승폭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레거시 쪽은 소부장이 기대감이 아까 삼성전자처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도 반도체 다 빠질 거야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레거시 쪽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동차 쪽도 4월 3일에 관세 유예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 부분에서 지금 쌀 때 접근해야 되나 싶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투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사실은 다 좋은 건 아니죠. 왜 그러냐? 현대차가 현대, 기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GM
한국 GM도 있잖아요. 이게 전체 다 합산하면 작년 기준으로 170만 대 정도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뭐 한동안은 어찌됐건 국내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수출을 하면서 여기에는 관세가 부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불화감들이 여전히 잔존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추가 관세 25%에다가 상호 관세나 기본 관세 10% 깔린다라고 하면 35%예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회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현대 기아도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부품주 중에서도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뭐 SL, 화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제 그런 유예 조치나 아니면 이제 상호관세가 진짜 다 부과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긴 해요. 그러면 미리 조금 체크해 보셨다가 좋은 가격, 본인들이 생각한 가격대에 왔다라고 하면 뭐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성차대 부품주 딱 한 번만 꼽아. 딱 하나 꼽자라고 하면 저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 부품주. 부품 쪽 알겠습니다. 공장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동차 쪽은 기회가 있다라고 또 답변 들었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